네, 다음은 외교 소식인데요. 관세 그리고 핵 잠수함 END 이니셔티브죠. 반년 만에 정상 외교로 복귀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복귀를 알려내기 위해서 5차례의 다자 외교를 또 소화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취임 2주 만에 첫 순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10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양자 외교를 다졌고 일본과는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변수를 차단하며 외교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과 10월에는 다자 외교에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에선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말레이시아와 FTA를 타결하는 등 다자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핵잠 건조 승인을 얻어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통해선 양국 관계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순방지였던 G20에서는 중동 아프리카를 돌며 방산 원전 AI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현장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차철우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계엄 해제 이후에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이렇게 국내 정치는 정말 숨가쁘게 지내져 왔는데요. 계엄 전후의 한국 외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외신들을 좀 분석했는데요. 외신이 계엄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평가를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좀 평가를 하면서 한동안 외교적 고립 가능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죠. 이런 거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제 미국 중심 재편 또 대중경제 강화 이런 외교들을 펼쳐왔고요. 한미의 밀착도가 좀 최고 수준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경제 전략에 좀 깊숙이 참여한 관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좀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탕생과 동시에 다자, 양자 외교를 병행했고요. 이재명 정부는 잘 알려졌지만 국익 중심 경제 기술 이런 실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왔고요. 네. 가치보다는 좀 대화, 조정, 균형을 좀 중시했고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중동 모두 실리를 확보했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다층적 구조를 유지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홍기원 의원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하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이게 레토릭이 아니라 어떻게 외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나 북한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권 때는 가치 외교라 해가지고 미국 일본도 또 일본도의 그런 외교 정책을 폈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와는 아주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나 또 국익에 굉장히 큰 손실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 또 북한과도 물론 아직 북한의 반응이 신통치는 않지만 계속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러시아도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중국 전승절 행사 때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우리와의 관계 개선 의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과적이고 또 자부심 느끼는 새로운 외교 모습 보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의 계엄 내란이 벌어지고 6개월 동안 외교가 사실상 정지했고 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6개월 딱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첫 외교가 정부 출범하고 2주 만에 있었던 캐나다에서의 G7 정상회의인데 거기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다 전 세계에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아세안 정상회담, 또 에이펙, G20 이런 정상회담들을 아주 성과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가 경주에서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담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또 다른 나라들도 다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크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국회 에이펙 특위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윤석열 정권 내란 이후에 6개월 동안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준비, 관리, 관심 이게 많이 부족해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컸었는데,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외신에서도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홍기현 의원님은 외교관 출신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재명 표, 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가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런 국제 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가장 내세웠던 가치들을 다 뒤집으면서 세계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을 미국이 주창하고 있고, 인권도 사실상 팽개치고, 동맹은 같이 가자가 아니라 동맹을 때리기 하고 있고,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과거 정권이 내세웠던 가치외교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거고, 또 많은 국익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가치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 시대 상황에 현 국제 정세에 아주 잘 맞는 그러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하면 특히 세일즈 외교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방산, 원전, 또 반도체 협력 어떤 성과를 좀 이루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G20 계기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보면 좋은데요. 특히 중동 국가에서 두드러졌는데 UAE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좀 체결하고 초기 투자만 200억 달러에 이르거든요. 이제 하나로 약 29조 원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UAE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3조 원에서 4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공사 운영에 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안받았고, 한국과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시노프 제2 원전 사업 수주 가능성에 발판을 놓는 원전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고, 방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분야 협력 증진 및 한 튀르키예 경제 공동위원회 재개도 결정됐습니다. 이 밖에 또 엔디비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26만 장을 이제 확보가 한 게 또 주요했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 또 호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취임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K 방산 경쟁력을 좀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네, 특히 의원님, 우리가 윤석열 발언을 좀 기억하실 텐데,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체코 같은 경우 원전 수주 50년 퍼주기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다자 외교로 여러 성과를, 세일즈 외교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실제 성과가 있을까요? 예, 방금 우리 차지우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지금 핵심 협력 사업들이 AI, 방산, 원전 이런 건데요. 특히 AI 경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3대 국정과제에 늘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 면에서 그리고 국가적 위치 면에서 상당히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가 좋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강국이 사실 미국과 중국인데, 그런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종속될 수도 있고 좀 하위 위치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담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AI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또 대표적인 게 방산입니다.
방산 강국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라들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안보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산의 제조 능력은 지난번 폴란드에게 각종 방산 물자를 공급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아주 우리는 시간도 잘 맞추고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훌륭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나 방산 그리고 또 새롭게 부상하는 원전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인데 이재명 정부가 그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를 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도 또 야당에서도 협력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님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사실 한미 관세 협상 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환율 문제도 해결되고 먹거리, 민생 경제 나아질 거다라고 하지만 바닥 민심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민생 경제 위기 어떻게 타파할 계획인가요? 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돼서 외교 안보 쪽에서는 이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실물 경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고 또 사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이제 그 무너진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재명 정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말로 민생을 살리고 산업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펴나가겠다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외교로 숨가쁜 6개월을 보내셨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코스피 5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미 투자 협정이 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투자 협약은 저도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협정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2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손실 보지 않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 분야 잘 고르고 관리 잘하는 게 또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차철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